스마트폰을 주제로 한 쇼룸 2차 캠프가 열렸는데요. 그 관전 포인트를 정리해봤습니다. 뜨는 OS와 지는 OS로 명암이 엇갈린 신비함과 윈도폰 7에 관한 이야기와 더불어 한국형 앱스토어를 위한 앱 에코시스템 구축에 대한 제안이 나와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 기기 분실로 인해 저장된 데이터와 정보가 노출된다든지 업무용 프로세서나 상거래로 연결되는 새로운 진입로로 스마트폰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보안의 취약점에 관한 이야기도 다뤄집니다. 그리고 내달 스마트폰에 이은 이동통신사 간의 제2라운드죠. 태블릿 PC 대전을 둘러싼 인치 논란에 대한 재해석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번 쇼룸 캠프엔 SK텔레콤 상품기획본부 이선호 매니저와 경쟁사인 올레KT의 스마트폰 TF팀의 이상진 매니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의 플랫폼 그룹의 서진호 부장, 메타트렌드미디어의 유인호 대표,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명수연 연구원, 한양대 기술지주회사 소유경 과장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저번 주인가요?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건 윈도우 7였지 않습니까? 네. 살길이 좀 터졌네요. 네. 네. 그럼 뭐 컨슈머 시장에서는 이제 애플 아이폰이 나오고 또 구글 안드로이드 폰이 나오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후발주자 뭐 이렇게 됐는데요. 근데 요즘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조금 아직 한국 소비자들은 이렇게 만져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LG 거 옵티머스 7 쪽으로 해서 일본 폰을 이제 들고 왔었는데요. 네, 그래서 내년에 아이폰, 안드로이드 다 약증승계 맡겼다라고 할 정도로 네, MS에서 하실 건가요? 아, 약증승계요? 당연히 네. 물론 이제 이동사는 뭐 SKT, KT, 뭐 U+ 이렇게 뭐 3사 이렇게 다 하겠지만 좀 마이크로소프트도 한국에 또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뭐 마케팅이나 프로모션 또 이 앱이 또 여기 또 생명이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한 3,000개 정도 지금 돼 있는데 이제 순차적으로 해서 지금 업로드를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오픈된 지는 지금 월요일부터 해서 마켓플레이스가 오픈이 돼 있거든요. 아직 그래도 이게 판매가 돼 있지는 않아요. 그 21일 날부터 해서 이제 유럽이나 그런 뭐 북미나 또는 뭐 이런 그 싱가포르나 이런 데부터 먼저 판매가 될 예정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테스트를 하는데 지금은 한 뭐 100개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 앱들이 이제 그 저희들 뭐 엑스박스라고 해서 콘솔 게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에 이제 연계되는 게 아마 가장 이제 그렇군요. 네, 큰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유 대표님 지금 안드로이드와 iOS에 이어서 이제 윈도우 7까지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향후의 트렌드가 어떻게 발전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그게 궁금해서 나왔는데 사실은 그 윈도우 폰 7은 상당히 높이 평가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나오기 전부터 뭐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졌었고요. 실제로 나오고 나서 뭐 오늘도 만져보고 또 웹에서 충분히 정보를 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윈도우 폰 7이 장기적으로 한 3년 정도 됐다 본다면 굉장히 제일 강한 그런 OS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내년 상반기 좀 지나고 나서는 제가 보기엔 3강으로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SK텔레콤 같은 경우 이소님께서는 그 모든 분위기가 SKT가 한국형 앱스토어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렇게 기대감과 부담감을 같이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상당히 어려워죠. 일단 저희가 저희 회사에서 T스토어라는 걸 런칭해서 상당히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고요. 이제 한국형 앱스토어라는 것은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저희 SK텔레콤만이 혼자 해서는 안 되고 이 통신사업자들이 같이 해야 되는데 어찌됐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로 힘을 합쳐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게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접근 경로, 그런 에코시스템들이 만들어져야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 이학준님께서는 그 보안 쪽에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스마트폰 시장에서. 보통 이제 개인 보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바이러스 같은 부분. 요즘은 스마트폰도
거의 PC와 비슷한 성능과 어떤 프로세스를 같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PC에서 우리가 데스크탑에서 흔히들 볼 수 있는 어떤 악성 코드들로 인한 그런 바이러스들이 스마트폰에서도 지금 거의 동일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애플은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굉장히 잘 대처를 했어요. 샌드박스라고 해가지고 내부적으로는 절대로 건드릴 수가 없는, 적어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에 한해서는 그런 부분까지는 다 막을 수 있도록 잘 이제 대처를 해야 하는데, 이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 쪽에 있어서는 좀 약간 약점을 갖고 있었던 것이 공개 소스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설치도 할 수 있고 안에 내용도 볼 수도 있고 이런 구조를 가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이폰에 비해서 조금은 그런 보안적인 취약성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번에 윈도우폰 7 나왔을 때 그 구조 자체를 아이폰과 비슷하게 가져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적어도 개인 보안 쪽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윈도우폰 7이 조금 아이폰과 비슷하게 잘 이제 대처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업 보안 시장 쪽에서는 오히려 이런 시스템적인 어떤 보안이나 이런 것들을 접근하기 편한 안드로이드가 더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적어도 국내 시장에서 그렇습니다.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네. 어플리케이션에 같이 이제 붙어서 뭐 암호화되어 있는 문서를 보거나 아니면 수정을 하거나 저장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적어도 아이폰이나 윈도우 모바일 폰보다는 조금 수월하기 때문에 기업 쪽에서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저희도 아이폰 같은 경우는 보안에 강한 편이어서 바이러스나 백신에 노출될 위험이 별로 없고, 안드로이드 신비한 쪽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유선과 같은 보안 바이러스들이 똑같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10월에 그 안드로이드용하고 신비한용 모바일 보안 어플을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제공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소유경님께서는 2G폰 가지고 있는데 어차피 스마트폰으로 바꾸실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그 아이폰 그리고 우리 그 갤럭시 쪽에 안드로이드 쪽 그리고 윈도우폰 7 이 세 개의 그 운영체제 쪽에 대표 가시는 분들이 와 계신데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면 어떤 제품을 구매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제가 아까 63차로 우선 아이폰에 예매는 해놨습니다. 네. 예매는 해놨는데요. 네. 제가 만약 다시 신청을 하게 된다면 우선 빨리 받는 폰으로. 저는 한국정보통신협회에서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관심 있게 지켜보는 건 이제 스마트폰 단말기 값이나 요금제라든가 그런 쪽이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6월 말부터 이제 갤럭시 S 사용하고 있는데 배터리가 일반 피처폰에 비해서 빨리 닳는 것 같아서 그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터치폰 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던데 언제쯤이면 일반 그 휴대폰들처럼 좀 충전기가 오래 갈 수 있고 충전 한번 하면 오래 갈 수 있고 또 유 대표님 그 전 세계적으로 배터리나 이렇게 젠더와 같은 표준형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좀 어떻습니까? 트렌드적으로만 본다면요, 네. 아마 그 무선 충전이 앞으로 대세가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스마트폰이 배터리가 원래 제일 성능도 좋고요, 제일 오래 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스마트폰이 사용성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피처폰 같은 경우는 이제 통화 기능에 주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긴 것처럼 느껴지는 거고, 예, 이거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근데 사실은 원래는 성능은 굉장히 좋은데, 근데 배터리 성능은 아마 여기 계신 어떤 누구도 해결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굉장히 화학적인 그런 굉장히 고난도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스갯소리로 박 대리님이 퇴근하셨습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희 이제 스마트폰 얘기를 하면서 이제 11월에 들면은 이제 또 탭 전쟁이라고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태블릿 쪽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이성호님께서는 이 어떻게 간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소비자들의 니즈가 어디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이 목적이 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 이 탭이라는 게. 이제 그 탭을 잘 활용하시는 고객층들이 많아지신다면 아마 이 시장이 급속도로 커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지금 모든 그 기기를 만드신 분들의 다 관심사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게 과연 빵 하고 한번 터질 거냐? 네. 그건 아무도 모르겠어요. PC를 들고 다니는 게 부담스럽고 네. 스마트폰을 보기에는 좀 답답하고 이런 거 갖다 잘 긁어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속 시원하게. 네. 아 이런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인치 싸움이 크기 싸움 나오잖아요. 오늘 아침도 스티브 잡스가 컨퍼런스 콜에서 한마디 했었는데 7인치는 죽으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를 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솔직히 뭐 스티브 잡스가 제가 봤을 때는 네. 그 경쟁 심리가 좀 발동돼가지고 그렇게 하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이패드를 좀 많이 쓰는 측에 속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이 아이패드가 소비용 단말만은 아니다. 당연히 소비용 단말이죠. 굉장히 훌륭한 소비용 단말로 지금 디바이스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발전하는 모습이나 앞으로 이게 그 조금 더 아주 조금 다음 넥스트 버전이 아니라 지금 현재 조금 더 발전된 모습만 봐도 굉장히 생산적인 단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또 생산적인 단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치하고 이제 무게에 대한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국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7인치가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예, 여러 이게 이제 그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이제 그 타블렛이거든요. 근데 국내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하철,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거 들고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크기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어떤 공중장소에서 꺼내놓고 보기에는 사람들한테 주목을 다 받을 수 있는 크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다른 디바이스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그 와주신 SKT 쪽과 KT 쪽 분의 얘기들을 한 번씩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이라는 게 하나의 시대 그 조류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제 스마트폰을 안 쓰면 뭔가 좀 뒤떨어지는 듯한. 저희들이 생각하는 스마트폰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소비자들한테 얼마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스마트폰을 제공을 하느냐, 좀 더 유저들하고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를 처음에 상당히 거부감을 좀 갖긴 했지만 편안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을 해주셔서 고맙고요. 혹시 또 기회가 된다면 와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KT 이상진님 마지막. 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원래 기기를 좀 좋아했습니다. 이제 집에 컴퓨터가 한 3대 정도 있는데 스마트폰을 사용한 다음부터는 집에 있는 컴퓨터를 보지를 않게 됐습니다. 어느 순간 생활에 젖어들다 보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PC가 어느 순간 멀어지고 모바일 라이프가 되더라고요. 제 아들놈이 패드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맨날 놀더라고요. 근데 저 이제 회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모든 분들이 생활이 좀 더 편리하고 윤택해지고 더 풍부해지는 어플들이 우리 서드 파티들이나 또 우리 기업들에서도 많이 개발이 될 거고, 이런 의미에서 저희는 스마트폰에 맞는 기업으로 지금 포지셔닝을 적절히 변화를 하고 시도를 하고 있고, 그러한 노력들이 시장에서 계속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뭐 이상진님뿐만 아니라 이선우님도 와주셨고요. 그리고 뭐 소유영님, 영수님, 이학준님, 그리고 이민호님, 그리고 소진호님도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 치고 악수하면서 저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